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및 정보기술 박람회 CES가 올해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습니다. 드라이빙 게임을 하는 거는? 상용화를 앞둔 전 세계 첨단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CES. 올해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혁신적인 미래 기술들이 현실로 구현돼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CES 2020을 통해 만나본 기술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 봅니다. 이승현 아나운서가 CES 가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정말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모신 이분은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현장에. 예, 국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정구민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의 로망인 CES를 매년 참가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직접 다녀오셨는데 어땠습니까? 네, 이제 CES는 이제 한 해의 기술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융합 기술 전시회인데 올해도 이제 161개국에서 4,5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했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6개의 대기업을 비롯해서 390개의 업체가 참여했거든요. 역대 네. 최대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좋은 실적을 거뒀고요. 해마다 보면 이제 그 LG 삼성의 가전이 중심이 되고요. 네. 현대도 전시가 괜찮았고 처음 참가한 두산도 괜찮았고요. 네. 그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참가했는데 전시 결과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뭐 IT 강국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인데요. 네, 근데 이제 CES를 통해서 소개된 제품들이 화제가 되잖아요. 네. 지난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는 그 LG전자였나요? 네. TV가 갑자기 막 휴지처럼 막 그쵸, 이렇게 그쵸. 막 돌돌돌돌 네, 말려서 맞습니다. 내려오고 올라오고 이런 게 굉장히 화제였는데 올해는 네. 어떤 제품들이 화제였나요? 네, 올해는 작년에 이제 밑에서 올라왔다로 천장에서 이제 내려오고 맞아. 작년 밑에서 올라왔었죠. 네. 프로젝터 예, 때처럼. 그런 게 하나 있었고 LG 쪽에서는 이제 곡면 디스플레이를 강조한 뉴 웨이브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를 하나 전시해놓고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하나 좀 내놨고요. 네. OLED 이제 8K TV 이런 디스플레이 기기를 선보였습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292인치짜리 디스플레이 하나 선보였고요. 292인치요? 네네, 상당히 큽니다. 오, 그다음에 292인치요? 예, QLED 8K TV도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이나 일본 업체들 또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제 강조한 점이 전시의 특징으로 좀 그러니까 올해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좀 중심이었던 전시회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네네. 화려한 디스플레이. 결국 이제 사람이 정보의 80%를 시각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네. 디스플레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니, 디스플레이는 저희한테도 항상 조금 중요하죠. 가까운 게 문제가 된다고요? 모공이 정말 활짝 열려버리거든요. 8K가 되면 어떤 세상이 열릴지 기대가 피부 관리 됩니다. 잘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CES의 주인공은 이런 화면뿐만이 아니라 또 인공지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Bali. 네. Say hi to the audience. 가정용 로봇인데요. 네.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예. 집이 좀 어지러워졌다. 그러면 네. 이제 전기 청소기를 켜가지고 네. 관리해주기도 하는 종합적인 인공지능 스마트홈 로봇입니다. 그냥 테니스공 같은데. 네네. 공처럼 생겨서 이름이 볼리라고 하고요. 깔끔한 게 똑똑하네요. 네. 따라다녀봐. 졸졸졸 쫓아가고. 네, 이거는 이제 가상인간 프로젝트거든요. 사실 이제 저긴 사람은 실제 사람이고요. 저기서 중요한 부분 이제 말할 때의 입 모양이나 얼굴 모양 그리고 동작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으로 합성을 해주는 거죠. 이거 별론데 이거 아나운서 대체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안에 들어가 계신 거 아니죠, 누가? 이거 별로야. 이거 나는 이거 반대입니다. 이 기술. 근데 이분들이 딥러닝까지 가능하다고. 네네. 그래서 딥러닝으로 실제 저런 걸 합성을 해내는 이거 부분이고 MC 보잖아. 아나운서도 일 없어지잖아. 개발한 지 4달 됐대요. 넉 달. 아유. 세상이 빨리 변하고. 넉달 만에 저렇게. 저희는 이야. 지금 4년도 넘게. Hello, I'm Koi, 네, your 이제 server 가정용 today. 로봇이고요. 예. 그래서 사람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도와주는 이런 로봇입니다. 그래 로봇이 이래야지 이런 걸 그다음에 좋아하지. 이제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그 작년 말에 상용화한 로봇이거든요. 식당에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수 삶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데이거나 이렇게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네. 로봇으로 대체하면서 위험한 부분을 보조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야 이거 좋네요. 관절이 참 유연해 보이네요. 네네네. 요거는 이제 앞에 서면 예. 체형이나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입을 만한 옷도 추천해주고 이제 이런 솔루션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 옷 입으러 안 가도 되는 거네요. 네. 체형을 그냥 분석해 주는 건가요? 네네네. 디지털 옷장. 저거는 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근데 미리 살지 말지 고민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예.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고양이 로봇인데요. 최근에 네.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을 위한 시장하고 반려동물 자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말고 또 하나가 이제 강아지 로봇이 하나 있었는데 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털이 날리지 않겠네요. 요거 이제 독일 자동차 업체가 만든 컨셉카인데요. 예. 컨셉 핵심 뭐냐면 영화 아바타거든요. 우리가 영화 아바타를 보면 영혼의 나무에서 촉수가 나와서 사람과 자연이 교감하는 것처럼 그거 맞아. 사람과 자동차가 교감하는 바로 이제 저 부분인데 그 ICU. 부분을 많이 좀 강조를 했습니다. 야. 아름답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쟤는 진짜 기술들이, 미래 예. 사회를 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디지털 옷장은 조금 이게 쓰다 보면 남편하고 공유를 해야 되니까 예. 체형 같은 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요. 이게 사물 인터넷을 넘어서 사물 지능이라는 말이 요즘 나온다고 네, 하잖아요. 네, 진짜 맞습니다. 영상 보니까 네.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이번 CES의 모토가 이제 AI를 우리 일상으로, AI 에브리웨어 이게 이제 모토인데요. CES 2020년대를 데이터의 시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센싱을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인공지능 분석해서 다시 주는 이런 걸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전통적인 산업도 변해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농업 이런 기업들이 테크 기업들로 변해가는 이런 전시도 좀 있었고요. 예를 네. 들어서 국내 한 건설 기업은 드론이 먼저 이제 현장을 파악한 다음에 네. 인공지능 분석해서 무인 건설 기계들이 서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상호작용하는 이런 시연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야, 하여튼 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네, 네, 네. 그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뭐 모빌리티 기술도 굉장히 발달이 네, 돼서 네, 네, 네.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시티를 또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교통의 변화가 이제 도시의 변화를 이끄는 거예요. 예. 옛날엔 뭐 강 중심이었다가 철도 중심, 도로 중심 이렇게 가는데 네. 현대와 도요타가 그런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아. 현대의 비전은 이제 자율주행 셔틀하고 도심용 항공기를 이용해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도심에서 차 막힘 없이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비전을 제시했고요. 도요타 예. 같은 경우 이제 자율주행 셔틀 중심으로 스마트시티를 새로 구성하는 이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의 경우에 예. 2028년에 이제 상용화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도심용 항공기 같은 경우 소음 문제가 되는데 예. 소음을 좀 절감해서 예. 좀 그런 부분 상용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2028년에 우리나라에서 막 비행체를 타고 네, 네. 강남역 예. 갈 때 여의도에서 자동차 타는데 날아가고 막 그러는 건가요? 네, 네. 국민대에서 강남역까지 가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요? 이게 뭐 항공사와 그다음에 자동차 전통적인 업체와 스타트업까지 해서 누가 이 주도권을 쥘지 지금 싸움이 뜨겁다고 네, 했는데 네, 현대에서 이게 또 발표했다고 하니까 반갑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고 있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예. 이 부분이 걱정이 돼요. 저희 집에 AI 스피커가 있거든요. 아,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AI 스피커가 제 명령에 움직이긴 하는데 네. 24시간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다 저장하는 그러면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업체들이 그런 사진이나 이제 음성 같은 데이터를 수집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CS 2020에서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많았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기도 했고요. 네. 올해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서로 다른 가전 회사들의 가전이 스마트폰에 연동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품들이 달라도 연동이 되는데 OCF란 표준인데요. 국내에서 이제 주도한 표준이고요. 이게 상용화를 시작을 하는데 OCF에서 강조한 것도 이 데이터를 철저하게 보완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보안 기술 쪽이 상당히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V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예. 너무나 기술이 발전해서 이거를 지금 지문을 딸 수 있다. 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정말 잘 보호돼야겠다 생각 드네요. 앞으로 많이 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보안 업체들이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이 네, 들긴 네, 합니다. 네, 네. 이번 전시회에서도 특이했던 게 푸드테크 부분이라고 하는데 네. 미래 환경이 또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네, 네, 떠올랐고 맞습니다. 특히나 네.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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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채소를 친환경적으로 기르거나 예. 밭에서 기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경 재배를 통해서 스마트팜이라든가 네. 또는 식물성 인공 고기를 만드는 업체들 이런 게 하나 이슈가 됐고요. 예. 또 하나는 물을 만드는데 네. 이제 수증기에서 물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 이런 기술들의 공통점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기후 온난화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네. 중요한 기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올해 뭐 LG, 삼성, 현대, 두산 다 참여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 업체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졌나 네, 봐요. 네, 네. 역대 최대로 참가를 네, 했다고요. 네, 반응은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390개 기업 중에 한 200개 스타트업이 참여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재밌는 부분 이제 신세대들이 외국어도 잘하고요. 외국인들 만나서 홍보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젊은 패기로 무장한 겁 없는 스타트업들이 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요 분야는 스마트카라든가 스마트홈이라든가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쪽으로 많이 활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올 한해 이제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예, 특히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들을 직접 현지에서 촬영을 해오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네. 영상으로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이제 LED 마스크를 쓰고 있기만 하면 예. 피부를 분석해주고 아, 요즘에 잘 팔리는 예. 제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사람한테는 얼마 정도 LED를 쐬주면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맞춤형으로? 쓰기만 하면 예. 다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팔리겠다. 이거. 네, 이 제품은 이제 스마트 거울이고요. 예. 스마트 거울. 인공지능으로 피부를 분석해주기도 하고 음성인식 엔진이 달려 있어서 이제 말로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인님 피부가 너무 예쁘네요. 상하셨습니다. 푸석푸석합니다. 로션을 바르세요. 뭐 이러는 겁니까? 듬뿍 바르세요.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은 이제 재활을 위한 기기거든요. 뇌졸중 환자 이런 분들이 이제 재미있게 게임을 하면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품이고요. 예. 작년에 이제 혁신상을 받았던 제품이에요. 아, 이거 좋네요. 저 정도 움직임만으로도 게임이 가능한 거군요. 네, 이 제품은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키보드가 없어도 우리가 타이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어떡해요? 재미있는 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손을 대면 예. 그 손의 위치를 인식해서 거기부터 이제 키보드를 가상으로 이제 생성해 주는 거죠. 야. 타이핑을 막 하고. 어, 굉장히 이제 편리한 또 재미있는 기술이고요. 네, 이 제품은 우리가 이제 그 글을 읽을 때 예. 이렇게 쭉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네.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뭐 따주거든요. 와. 그래서 우리가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이 모을 수가 있는 인식이 거예요. 되는군요. 야, 이거 옛날에 옮겨 쓰려고 엄청 고생했는데 줄만 그으면 돼. 야. 타이핑도 필요 없네요. 번역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자료도 찾아주고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야, 우리 인지 능력이- 작가님들 좋네, 작가님들. 그거 가지고 올리면. 네, 이 제품 이제 공기청정 마스크인데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의 마스크보다 한 예. 50배 정도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다고 그러고. 50배 미세먼지 아예 안 들어가는 거네요. 모양을 좀 디자인을 좀 바꿔야겠네요. 아, 이거 소방관님들. 예, 아,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제품 미국의 한 항공사가 선보인 로봇인데요. 우리가 아이언맨. 항공업계에서는 짐을 들 때 상당히 무거우니까 예.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서 짐을 쉽게 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항공사가 입는 로봇을 내놨다.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예, 제가 요즘에 운동하는데 네, 마지막 네, 네. 같은 제품이 나오면 운동 안 해도 되겠네. 이제 저 핑계 대고 뭐 무거운 거 들 필요 없죠. 돈을 좀 많이 버셔야 되겠네요. 비쌀 것 같아서. 교수님은 그러면 네. 지금 올해 CES 다녀오셨는데 네. 어떤 제품이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기발했다, 인상적인 게 있었나요? 역시 그 디스플레이 큰 디스플레이하고요. 예. 292인치짜리하고 예. 천장에서 내려오는 이런 게 좀 재미가 있었어요. 아, 선장에서 그리고 이제 직접. 예. 플라잉 카. 네, 좀 날아다니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예, 어쨌든 뭐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을 그래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CES의 그 네. 어떤 성과와 또 과제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전시를 펼쳤다.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올 한해 이제 우리나라 산업들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업체들이 중심이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보이는 것들, 완제품이나 하드웨어 중심인데 비해서 미국 업체들이 플랫폼을 다 잡고 있는 거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예. 클라우드라든가 AI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를 만들어서 경쟁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플랫폼을 써서 응용 분야나 서비스 쪽에 치중할 것인가 이건 각 분야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분야는 좀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작년에 국내 대기업이 중국의 인공지능 업체에 투자한 액수가 물론 단독으로 투자한 건 아니고요. 네. 중국 기업과 같이 투자했는데 7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개의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두 개 AI 칩 스타트업의 작년 기사를 보시면 투자받은 액수가 80억이에요. 네. 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 아직 어떤 기술 차이나 이런 거를 고민할 부분도 있지만 네. 이제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위해서 조금 더 이제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시장에서는 이제 이 스타트업들 전시가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떤 전시장은 사람이 거의 안 가는 곳도 있어요. 예. 그래서 거의 관람객이 없었던 부분도 있는데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시업체가 자금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강력한 전시를 했거든요. 그랬군요. 예. 예, 우리나라는 좀 기관이나 지자체에 따라서 나눠 있어서 그걸 모으기가 어렵긴 한데 네.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전에 한번 시도됐던 거는 주요 대기업 전시장에 네. 이제 그 스타트업을 전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상당히 결과가 좋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생한 CES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